야, 이 도둑년아. 내 100억 어디 갔어? 진태석의 손이 공난숙의 목을 향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을 갈랐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힘없이 떨어졌다. 도둑년이라니. 당신이 훔친 건 돈만이 아니잖아요. 공난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다. 일부 평온의 껍질이 벗겨지다. 공난숙은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은 순간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더크라운 캐피털 본사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구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이지. 난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타이밍에 세무조사라니. 건양그룹 놈이 칼을 빼든 거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구실장이 말을 흐렸다. 증거는 필요 없어. 저 남자의 수법을 30년 넘게 봐왔는걸. 난숙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당장 차 준비해. 건양그룹 본사로 갈 거야. 차 안에서 공난숙은 홍세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알고 있었다. 홍세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 남자는 참을성이 없거든. 내가 너무 커지는 게 두려웠을 거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불을 놓아라. 하지만 서두르지 마. 진태석은 급하면 실수를 한다. 그 실수를 기다려. 홍세프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난수가 곧 세 개의 거짓이 한 번에 무너질 거다. 그때가 너의 때야. 세 개의 거짓이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다만 기억해라. 비밀번호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쥐고 있다고. 전화를 끄는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홍세프의 말은 항상 수수께끼 같았지만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다. 건양그룹 본사 회장실 문을 열자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진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공난숙은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감히 내 회사에 세무조사를 걸어? 당신이 지시한 거 다 알아. 진태석은 피식 웃으며 되물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셔? 난숙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던졌다. 국세청 내부 동선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연이라고 할 거야? 태석은 의자를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했다. 사업 크게 하다 보면 조사 한 번쯤은 받는 법이지. 뭐가 문제야? 그 말에 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다면 큰 오산이야. 진태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난숙을 내려다봤다. 내가 보기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 당신 더크라운 캐피털, 이번에 탈탈 털릴 거야. 완전 끝장날 거라고. 난숙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판에서 누가 먼저 바닥을 드러낼지 두고 보자는 거지. 태석은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다. 공난숙, 당신부터 무너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그 순간 난숙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 그 말 꼭 돌려주겠어. 태석은 잠시 난숙을 응시하다 낮게 경고했다. 주하늘이랑 차정원, 그 아이들한테서 손 떼. 감히 뒷배를 자청해? 난숙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내 아들, 내 가족 건드리면 당신은 끝이야. 어떻게 주하늘을 꼭 내 친아들처럼 말하지? 진태석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공난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가며 차갑게 말했다. 기다려. 아주 크게 한 방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이 닫히는 순간 진태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공난숙. 이 여자가 생각보다 위험하군. 이참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같은 시각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 세무조사는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반드시 내가 끝낸다. 한편 건양그룹 기획조정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세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책상 밑에 붙어있는 소형 카메라였다. 그는 즉시 그것을 떼어내며 황 실장을 불렀다. 실장님, 이게 뭡니까? 세우는 카메라를 내밀었다. 황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도청장치입니다. 누가 설치한 겁니까? 주하늘 씨 지시로. 제가 설치했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진세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하늘이? 감히 내 사무실에? 같은 시각 주하늘은 차정원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씨, 진세훈이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미 필요한 건 다 확보했으니까. 하늘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진태석의 비자금 흐름, 스위스 계좌 정보 모두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직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공난숙 회장님과 조율해야 해요. 바로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공난숙이었다. 하늘아, 준비됐니? 네, 어머니.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아. 며칠만 기다려. 내가 먼저 한 방 먹이고 나면 내가 마무리해. 전화를 끄는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태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정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하늘씨, 홍세프 할머니가 말씀하신 세 개의 거짓이 뭘까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한혜라는 진태석과의 결혼기념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꽃다발 안에 소형 도청기를 숨기고 양주잔을 준비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태석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혜라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잊으셨어요? 태석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아, 그랬지. 미안해, 일에 정신이 팔려서.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보내요. 혜라는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으며 태석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태석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하지만 혜라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내 모든 비밀을 들을 거야. 며칠 뒤 혜라는 혼자 녹음 파일을 들었다. 진태석의 목소리가 처음엔 차분했지만 점점 날카로워졌다. 차기범이 살아있었던 건 맞아. 내가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어. 그 남자가 계속 살아있으면 내 계획이 무너질 뻔했거든. 혜라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자백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녹음은 계속됐다. 영채. 그 아이 이름도 나왔어. 5억이면 충분하겠지.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혜라는 숨이 막혔다. 사람의 몸값을 숫자로 부르는 그 목소리에 치를 떨었다. 그날 밤 혜라는 안방 금고 앞에 섰다. 늘 비어있다며 보여주던 금고였다. 하지만 벽의 깊이가 이상하다는 걸 이미 눈치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벽지가 벗겨지자 두 번째 금고가 드러났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혜라는 그대로 굳었다. 현금 다발, 골드바, 부동산 서류, 비밀 계좌 내역. 합쳐보니 정확히 100억이었다. 그 돈의 출처는 모두 건양그룹이었다. 혜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내인 자신에게마저 속인 진태석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비밀번호는 사람이 쥐고 있다. 홍세프의 예언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혜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입우 털리는 자와 털어내는 자. 공난숙은 회장실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맞불 작전을 시작했다.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다. 구실장을 불러 단호하게 지시했다. 진태석 재임 시절 건양그룹 자금 흐름 전면 조사 시작해. 회계팀과 외부 감사 라인 동시에 움직여.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해. 진태석 놈이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거야. 며칠 뒤 회계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수상한 해외 송금 내역이 줄줄이 드러났고 모든 흔적은 스위스 계좌로 이어졌다. 난숙은 그 서류를 보며 낮게 웃었다. 역시 숨길 건 다 숨겨놨네. 쥐새끼 같은 놈. 그날 밤 난숙은 홍세프를 찾아갔다. 홍세프의 집은 한남동 한옥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가 났다. 홍세프는 작은 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진태석 비자금 전부 스위스로 빠졌어요. 홍세프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식 무서운 놈이더라. 하지만 이제 끝이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홍세프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가 말했잖니. 비밀번호는 사람이 쥐고 있다고. 진태석이 가장 아끼는 여자. 그 사람 손에 열쇠가 있어. 한혜라요? 아니. 홍세프는 고개를 저었다. 해라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열쇠는 진샘이. 진샘이요? 난숙은 놀라며 물었다. 그래. 진태석은 딸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고 있거든. 하지만 홍세프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딸이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 진세미는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야. 난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누구 딸이에요?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태석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난숙은 무릎을 쳤다. 피로 묶이지 않은 관계가 더 쉽게 부서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난숙아. 홍세프는 난숙의 손을 잡았다. 곧 세 개의 거짓이 한 번에 무너질 거야. 진세미, 진세훈, 그리고 주영채. 이 셋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진태석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다. 세 개의 거짓. 난숙은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그때까지 준비해라. 비밀번호는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야. 다음 날 공난숙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진세미와 진태석의 칫솔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건양그룹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 불일치. 난숙은 결과지를 보며 오히려 웃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 같은 시각 주하늘은 건양그룹 내부 자금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이상한 보고서를 발견한 것은 차정원이었다. 하늘씨, 이거 봐요. 이름 없는 계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하늘은 화면을 확대하며 분석했다. 이 계좌의 끝에는 항상 진태석이 있네요. 그럼 이게 비자금 계좌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 하늘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스위스 은행으로 연결돼요. 정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제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죠? 아직이에요. 공난숙 회장님과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동시에 터뜨려야 진태석이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공난숙이었다.
하늘아, 준비 다 됐니? 네, 어머니.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로 가. 스위스 계좌 자료 전부 넘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아. 난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하늘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야말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위스 계좌번호와 자금 흐름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됐다. 그 소식은 곧장 진태석 귀에도 들어갔다.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회장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진태석의 시선은 가장 먼저 진세훈에게 향했다. 너냐? 너놈이지? 진세훈은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럼 차정원이냐? 아니면 한혜라냐? 대체 누가 내 돈에 손을 댔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진세훈은 한 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내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배신한 놈이 있다는 거냐? 제 방에 도청 장치가 있었어요. 주하늘이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황 실장이 움직였어요. 진태석은 그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황 실장? 이놈이. 배신을 또 때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태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장 주하늘과 차정원 찾아내. 그리고 공난숙. 그년도 당장 처리해. 한편 한혜라는 회사에서 이상한 보고서를 발견했다. 이름 없는 계좌가 반복되는 걸 확인했고 그 계좌의 끝에는 항상 진태석이 있었다. 혜라는 즉시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씨, 비밀번호를 찾았어요. 어떻게요? 제 결혼 반지예요. 반지 안쪽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엔 기념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였어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한혜라 씨,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어요. 하늘 씨, 정원이를 잘 지켜줘요.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알고 있어요. 약속드릴게요. 정원이를 끝까지 지킬게요. 전화를 끄는 혜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홍세프는 촛불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세계의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이제 곧 진실의 시간이 온다. 100억 비자금의 흔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돈이 아니었다. 세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건양그룹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삼부 도둑년이라는 말의 무게. 진태석은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공난숙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도둑년아. 내 스위스 계좌 비자금 내가 싹 다 털어갔지. 그래, 내가 털었어. 공난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혈압이 급상승한 진태석이 난숙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을 갈랐다. 순간 몸의 균형을 잃은 태석이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공난숙은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천하의 공난숙한테 도둑년이라니. 난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였어. 잊었어? 당신이 회장 시절 숨겨둔 돈들, 이제 햇빛 좀 보게 한 것뿐이야. 진태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 돈이야. 당장 내놔. 어쩌냐? 난숙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이미 경찰에 다 넘어갔는데. 계좌번호도 흐름도 전부.
그 말에 진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빈손으로 내려오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 조금 알겠지? 이제 남은 건 당신 차례야. 세무조사 당하고 다 털릴 차례. 회장실 문이 닫혔다. 진태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난숙을 망가뜨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지시했는데 역으로 공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공난숙. 2년. 진태석은 책상을 붙잡고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거야. 그는 즉시 황 실장을 불렀다. 공난숙 뒷조사 다시 해. 뭐든 찾아내. 약점, 비리 뭐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주하늘과 차정원도 감시해. 저놈들이 난숙 편이야. 한편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이중금고만 남았어요.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안에 있는 건 돈만이 아닐 거예요. 진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한 비밀이 있을 겁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혜라 씨가 넘겨준 정보가 맞다면 금고는 건양그룹 지하 창고에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홍세프 할머니 말로는 그 안에 3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3개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에요. 진세미, 진세훈, 그리고 주영채. 이 셋의 진짜 정체. 정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정말로 모두가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주하늘은 공난숙을 찾아갔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 난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됐습니다. 난숙은 천천히 돌아서며 아들을 바라봤다. 하늘아, 내가 내 친아들이라는 사실. 곧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진태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늘은 담담하게 답했다. 난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같은 시각 진세우는 한혜라의 방문을 받았다. 혜라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세훈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혜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야. 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황 실장의 친아들이야.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다. 이럴 리 없어요. 어머니, 이건 거짓말이죠? 미안해, 세훈아.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30년 전 황 실장은 자신의 아들을 재벌가에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꿨어. 출생 기록도 이름도 아버지도. 진세훈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럼 제가 누구예요? 넌 황성대의 아들이야. 황 실장의 본명이 황성대야. 세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흔들렸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나는 누구인가? 진세훈인가 황세훈인가? 다음 날 아침 진세미는 공난숙의 전화를 받았다. 세미 양,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말하죠. 오늘 오후 3시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로 와요. 세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공난숙이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요, 세미 양. 무슨 일로 저를? 난숙은 서류를 밀어넘기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넌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야.
세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친자 불일치. 넌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라고. 이럴 리 없어요. 거짓말이죠. 세미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병원 기록도 있어. 내가 믿든 말든 이게 진실이야. 난숙은 차갑게 말했다. 세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저는 누구 딸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태석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왜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난숙은 세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아버지의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만 가져와. 그 대가로 복수를 대신해 줄게. 진태석이 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두 밝혀줄게. 세미는 흔들렸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아버지가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충격. 그리고 그 대가로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제안. 며칠간의 고민 끝에 세미는 결국 움직였다.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숫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복도에서 차정원과 마주쳤을 때 세미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언니, 저 도와주세요. 저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을 수 없어요. 정원은 세미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세미야. 우리 편이 돼. 함께 진실을 밝히자. 그날 밤 비밀번호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동맹이 결성됐다. 한혜라, 차정원, 주하늘, 진세미.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공난숙.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진태석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야. 믿었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뿐이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사부 예상치 못한 동반자, 반지에 새겨진 운명. 한혜라는 오래된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진태석이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선물한 백금 반지가 있었다. 반지를 꺼내 창가빛에 비춰보니 안쪽에 작은 숫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305, 1968. 헤라는 중얼거렸다.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녀는 즉시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원아, 비밀번호 찾았어. 반지에 새겨져 있었어. 정말요? 어떤 숫자예요? 305만 1968. 8자리야. 정원은 즉시 주하늘에게 연락했다. 하늘씨, 한혜라 씨가 비밀번호를 찾았대요. 하늘은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몇 자리? 8자리요. 305만 1968. 날짜 형식이네요. 1968년 3월 5일.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태석 생일도 아니고. 그때 하늘은 무언가를 떠올렸다. 잠깐만요. 홍세프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하늘은 즉시 홍세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1968년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홍세프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날은 진태석이 첫사랑을 잃은 날이야. 첫사랑이요? 한혜라가 아니었어. 진태석의 진짜 첫사랑은 다른 사람이었지. 그 여자가 죽은 날이 바로 1968년 3월 5일이야. 하늘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태석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도 그날로 정한 거야. 전화를 끄는 하늘은 정원을 바라봤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번호가 맞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진세미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공난숙에게서 받은 압박으로 회장실에 잠입한 세미는
진태석의 서류 뭉치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주영채, 생부 진태석? 세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채 언니가 진짜 딸이었어? 서류를 더 뒤지자 자신의 출생 기록도 나왔다. 하지만 생불안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대체 누구야? 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저 도와주세요. 저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을 수 없어요. 정원은 즉시 달려왔다. 회장실에서 세미를 발견했을 때 세미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세미야, 괜찮아? 정원이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언니, 저는 누구예요? 저는 대체 누구 딸이에요? 정원은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출생기록? 네. 주영채 언니가 진태석의 친딸이래요. 그럼 저는 뭐예요? 세미야, 우리 편이 돼. 함께 진실을 밝히자. 정원은 세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동맹이 완성됐다. 한혜라, 차정원, 주하늘, 진세미.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공난숙.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진태석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다그쳤다. 내 주변에 배신자가 있어. 누군지 찾아내.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뭐라고? 한혜라 부회장님도 진세미 양도 심지어 진세훈 부사장님까지 모두 회장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주저앉았다. 다들 나를 배신했다는 거냐? 제 생각에는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난숙이 배후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모두를 조종하고 있어요. 공난숙. 진태석은 이를 갈았다. 끝까지 간다. 전현 끝장을 봐야겠어. 그날 밤 주하늘은 건양그룹 지하 창고로 향했다. 차정원, 진세미와 함께였다. 한혜라가 넘겨준 건물 도면과 금고 위치 정보를 들고 있었다. 여기가 맞나요? 정원이 어두운 복도를 비추며 물었다. 도면상으로는 맞아요. 이 벽 뒤에 금고가 있을 거예요. 하늘은 벽을 두드렸다. 툭툭. 속이 빈 소리가 났다. 여기에요. 세미가 벽을 만지며 말했다. 벽지가 이상해요. 최근에 다시 바른 것 같아요. 하늘이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기자 첫 번째 금고가 드러났다. 한혜라가 넘겨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삐삐. 금고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럴 리 없어. 정원은 당황했다. 세미가 금고 안쪽을 더듬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벽이 또 있어요. 하늘이 손전등을 비추자 금고 뒤편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중금고네요. 비밀번호는요? 같은 번호를 써볼게요. 하늘은 다시 305만 1968을 입력했다. B.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숨을 멈췄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 골드바, 부동산 서류,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세미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늘이 봉투를 열자 세 장의 출생 기록이 나왔다. 첫 번째 주영채 마이너스 생부 진태석, 두 번째 진세훈 마이너스 생부 황성대왕 실장, 세 번째 주하늘 마이너스 생모 공난숙. 정원은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전부 진짜예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세프 할머니가 말씀하신 세 개의 거짓이 이거였어요. 세미는 주영채의 출생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채 언니가 진짜 딸이었다니. 그때 금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진태석의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늘은 재빨리 서류를 챙기고 정원과 세미를 뒤로 숨겼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진태석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주하늘, 내가 왜 여기에? 진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하늘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끝내러 왔습니다. 끝내? 무슨 소리야? 저는 공난숙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주하늘의 고백에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주영채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쌓아온 거짓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금고 안에는 100억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돈이 아니었다. 세 장의 출생 기록.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오부 가족사의 진실, 세 개의 거짓이 무너지다. 금고 안 골드바와 현금 뭉치 뒤편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세 장의 출생 기록이 나왔다. 첫 번째 서류 주영채 마이너스 생부 진태석, 생모 미상. 두 번째 서류 진세훈 마이너스 생부 황성대왕실장, 생모 조영란. 세 번째 서류 주하늘 마이너스 생부 주상철 사망. 생모 공난숙. 차정원은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전부 진짜예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세프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세 개의 거짓. 진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한 진실. 진세미는 주영채의 출생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채 언니가 진짜 딸이었다니. 그럼 저는. 세미야, 넌 아직 찾지 못한 거야. 내 진짜 부모를. 정원이 세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금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진태석의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늘은 재빨리 서류를 챙기고 정원과 세미를 뒤로 숨겼다. 그리고 금고 문을 천천히 닫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진태석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주하늘, 내가 왜 여기에? 진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하늘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끝내러 왔습니다. 끝내? 무슨 소리야? 진태석은 다가섰다. 저는 공난숙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주하늘의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주영채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쌓아온 거짓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세훈도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주하늘이 공난숙의 친아들. 바로 그때 공난숙이 창고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주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경찰에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넘겼어. 진태석, 당신 이제 끝이야. 진태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다 짜고 친 거였어? 짜고 친 게 아니에요. 차정원이 앞으로 나섰다.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당신이 30년간 숨겨온 진실을요. 정원은 주영채의 출생 기록을 진태석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주영채가 당신 친딸이라고요? 진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디서 찾은 거야? 당신 이중금고에서요. 100억이랑 함께 숨겨놨더군요. 그때 진세훈이 들어왔다. 손에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들고 있었다. 한혜라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아버지. 아니, 진태석 씨.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진태석은 뒤로 물러섰다. 세훈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진세훈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저는 황 실장의 아들이에요. 황성대의 친아들. 3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죠. 황 실장이 복도에서 천천히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세훈 도련님.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실장님. 세우는 황 실장을 바라봤다. 아니,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련님을 재벌가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련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었어요. 세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한편 진세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주영채가 진짜 딸이라면 자신은 대체 누구인가? 정원이 다가가 세미를 안아주었다. 세미야, 괜찮아. 우리가 찾아줄게. 내 진짜 가족을. 공난숙이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건양그룹에서 진태석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명예회장직도 박탈. 진태석은 그 말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공난숙.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세무조사 걸어오고 내 회사 무너뜨리려 하고. 난숙은 차갑게 말했다. 주하늘은 해머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해머가 내려쳤다. 쿵. 이중 굶고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홍세프가 창고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진태석. 홍세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말했지. 세계의 거짓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이제 내 차례야. 당신은 누구야? 진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잊었니? 30년 전 내가 죽인 그 여자. 그 여자의 언니가 바로 나야. 진태석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럼 당신이. 그래. 난 복수하러 왔어. 30년을 기다렸어. 홍세프는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내 동생을 죽인 날이 1968년 3월 5일. 그 날짜를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로 쓰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진태석은 말문이 막혔다. 과거가 현재로 돌아왔다. 홍세프는 계속 말했다. 내 동생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하지만 넌 그녀를 버렸지. 아니, 죽였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홍세프는 주영채를 가리켰다. 주영채야. 영채는 충격에 뒤로 물러섰다. 제가 그 여자의 딸이라고요? 그래. 내 친엄마는 이미 30년 전에 죽었어. 진태석 손에.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 내가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진 게 사고라고. 홍세프는 분노에 차 있었다. 공난숙은 홍세프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그래. 그래서 너를 도운 거야.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홍세프는 진태석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내 모든 거짓이 드러났어. 법정에서 심판받아라. 세계의 출생 기록이 모든 관계를 뒤집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남이었고 남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다. 그리고 30년 전 비밀까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최악의 순간뿐이었다. 육부 해머가 내려치는 순간. 건양그룹 지하 창고에서 육중한 해머가 다시 공중에 떠올랐다. 공난숙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이중 굶고 벽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진태석은 그 앞에 서서 소리쳤다. 당장 멈춰. 내 재산이야. 당신 재산? 공난숙이 비웃었다. 건양그룹 자금을 빼돌린 게 당신 재산이라고. 해머가 내려쳤다. 쿵. 벽이 더 크게 금이 갔다. 진태석은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황 실장이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황 실장, 너마저. 진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 실장을 바라봤다. 제 아들을 당신 아들로 키우게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해머가 내려쳤다. 벽이 완전히 무너지며 골드바가 쏟아졌다. 쨍그랑. 바닥을 올리는 금속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태석의 권력이 그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한혜라가 진세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세미야, 이제 받아들여야 해. 넌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야. 진세미는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전 누구예요? 전 대체 누구 딸이에요? 홍세프가 다가와 세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 친엄마는 살아계실 거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세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포기하지 마. 진세우는 진태석. 아니, 이제는 그냥 진태석을 향해 걸어왔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는 양복 칼날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3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차정원 편에 서겠습니다. 진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족도 재산도 권력도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다. 주하늘은 해머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당신이 30년간 숨겨온 죄, 이제 모두 드러났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씨, 이제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뭐가요? 주영채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녀의 친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바로 그때 주영채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 들었어요.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친엄마가 진태석 손에 죽었다는 것도. 홍세프가 영채에게 다가갔다. 그래, 내 엄마는 내 동생이었어. 착하고 순수했던 여자였지. 하지만 진태석을 사랑한 게 죄였어. 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미선. 내 엄마 이름은 이미선이야. 영채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이미선. 엄마. 홍세프는 계속 말했다. 내 엄마는 널 낳다가 죽었어. 진태석이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졌거든. 조산으로 널 낳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 영채는 진태석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이 제 엄마를 죽였어요? 진태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영채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제 엄마를 죽이고 저를 버리고 그러고도 미안하다고요. 영채는 진태석의 뺨을 때렸다. 찰싹. 창고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해요. 절대. 공난숙은 조용히 지켜보다 말했다. 영채야, 이제 건양그룹은 내 거야. 진짜 핏줄이니까. 싫어요. 영채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얻은 건 원하지 않아요.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영채는 창고를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강인했다. 진세미도 천천히 일어났다. 저도 제 길을 찾을 거예요. 누구 딸이든 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한혜라가 세미를 안아주었다. 그래, 세미야. 넌 충분히 강한 아이야. 주하늘은 골드바가 쏟아진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해요.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태석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공난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태석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진태석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졸 중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한혜라는 서류에 서명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수술해주세요. 하지만 회복되면 바로 경찰에 인계할 겁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진태석은 반신불수가 되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병실에서 진태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100억 금고가 부서지는 순간 진태석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졌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남아 있었다. 공난숙과 주하늘의 진짜 관계. 그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7부 친밀한 리플리들의 고백. 주영채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며칠간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공난숙이 직접 찾아왔을 때 영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영채야. 난숙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오셨어요? 영채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할 말이 있어서.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전 당신 딸도 아니고 진태석의 딸이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뭘 더 말하려고요? 난숙은 영채 옆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넌 내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30년간 딸로 키운 건 진심이었어. 진심? 영채는 비웃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왜 진실을 숨겼어요? 널 지키고 싶었어. 진태석으로부터. 지키려고? 영채는 난숙을 돌아봤다. 그럼 제 친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홍세프 할머니한테서 들었어.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진태석한테 복수하기 위해. 결국 영채는 눈물을 흘렸다. 복수의 도구였다는 거네요. 처음엔 그랬어. 난숙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널 키우면서 정이 들었어. 진짜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 너무 늦었어요. 영채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전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영채야,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영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숙이 나간 후 영채는 혼자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차정원이었다. 정원 언니에게. 나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공난숙의 딸인 줄 알았는데 진태석의 딸이었고 심지어 그 진태석은 내 친엄마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나는 언니의 디자인을 훔쳤어요. 언니의 인생까지 훔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가 훔친 건 그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 자매라면 미안하다는 말도 사치일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원 언니. 그리고 행복하세요. 주영채.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영채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다음날 건양그룹에 사직서를 냈다. 한편 진세우는 황 실장을 찾아갔다. 황 실장은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실장님. 세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황 실장은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왜 이런 곳까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세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련님, 전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를 재벌가에서 키우고 싶으셨던 거죠? 미안합니다, 도련님. 제 욕심 때문에. 아니에요. 세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감사해요. 황 실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훈은 황 실장을 안아주었다. 30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한혜라와 마주 앉아 있었다. 혜라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정원아, 나는 내 친엄마야.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알고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라는 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원은 손을 빼지 않았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생각했어. 그 굴레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는 무죄였어요. 진태석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였잖아요. 알아. 이제 알아. 혜라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정원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도록. 혜라는 정원을 끌어안았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주하늘은 공난숙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한강변을 걸으며 난숙이 물었다. 하늘아, 후회하지 않니? 내가 내 친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밝힌 것. 아니요, 어머니.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난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난숙이 말했다. 하늘아, 이제 정원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주하늘과 차정원은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로 계획했다. 한편 병원 병실에서 진태석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된 그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간병인이 식사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게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하지만 법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었다. 검찰은 진태석을 차기범 살인,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됐고 증인석에는 한혜라, 주하늘, 차정원, 공난숙, 홍세프가 섰다. 모두가 진태석의 죄를 증언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진태석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횡령 및 배임죄로 추가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다. 진태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거짓이 벗겨졌다. 가짜 딸, 가짜 아들, 가짜 엄마. 이제 남은 건 진짜 감정뿐이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그 선택이 마지막 장을 열 것이다. 팔부 빈손으로 내려온 왕, 진실로 세운 집. 진태석은 교도소 병동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말도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은 몸이었다. 창밖으로는 높은 담장만 보였다. 건양그룹 본사 건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조용했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진태석 명예회장직 박탈, 건양그룹 이사회 재편성, 한혜라 신임 회장 선출. 공난숙은 주주로서 안정적 지분을 확보했고 주하늘은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임명됐다. 진세훈은 주영채와의 이혼을 마무리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세훈이 먼저 말을 건넸다. 영채 씨 행복하세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훈 씨도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요? 거짓말한 것. 당신을 속인 것. 세훈은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속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그러니 후회는 없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영채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디자이너 주영채로 살기로 결심했다.
진세미는 황 실장을 다시 찾아갔다. 아저씨, 제 친부모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세미 양. 몇 달 후 세미는 자신의 친엄마를 찾았다. 고아원 원장이었던 여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다. 엄마, 미안해, 세미야.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세미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한편 차정원은 한혜라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 정원아,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을래? 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를. 정원은 잠시 생각했다. 같이 가요, 엄마. 혜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원이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함께 차기범을 찾아갔다. 기범은 딸과 전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원아, 영순아, 아빠, 이제 무죄예요. 진태석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요. 기범은 정원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했어. 혜라도 기범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기범씨.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괜찮아요, 영순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으로 재회한 순간이었다. 주하늘과 차정원의 결혼식은 작은 채플에서 열렸다. 공난숙, 한혜라, 차기범, 조미향, 진세훈, 진세미, 황 실장, 홍세프 모두가 축복을 보냈다. 정원아, 행복하자. 하늘이 속삭였다. 정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하늘씨.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공난숙은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잘했어, 하늘아. 정말 잘했어. 홍세프는 난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내 임무도 끝났어. 복수도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어. 이제 편히 쉬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진태석은 교도소 병동 TV로 그 소식을 들었다. 주하늘과 차정원의 결혼식. 건양그룹의 재편성.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된 소식.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 없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권력, 재산, 가족.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고 결국 무너졌다. 간병인이 물었다. 회장님, 식사하시겠어요?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며칠 후 공난숙은 진태석을 마지막으로 면회했다. 유리창 너머로 진태석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이제 끝이야, 진태석. 난숙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빈손으로 내려온 기분이 어떤지 알겠지? 진태석은 눈만 깜빡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걸 복수라고 부르지 않아. 정의라고 부르지. 난숙은 등을 돌렸다. 안녕히. 아니, 편히 쉬지는 마. 내가 지은 죄를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 면회를 마친 난숙은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간의 복수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평화로운 삶뿐이었다. 6개월 후, 주하늘과 차정원은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원은 자신의 브랜드를 다시 론칭했고, 하늘은 건양그룹에서 정직하게 일했다. 진세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진세미는 친엄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주영채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엔 진짜 자신의 디자인으로. 한혜라는 건양그룹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차기범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은퇴했다. 홍세프는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동생의 복수를 끝냈고 이제 편히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진태석은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평생 기억하며 어느 봄날 주하늘과 차정원은 한강변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렸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정원아, 행복해? 하늘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 거짓 없이 살 수 있어서. 나도야.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된 거야.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난 사랑이었다. 최종 메시지. 거짓으로 쌓은 성은 무너졌고 진실로 세운 집은 단단했다. 빈손으로 내려온 왕의 자리에는 진실을 선택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30년간의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이것이 친밀한 리플리들의 마지막 이야기였다.